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시험 예정이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그분들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6가지 섹션을 준비했고 2개 섹션은 빅데이터의 이해인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과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로 나누었고 3번째는 분석 방안 수립, 4번째가 분석 작업 계획, 5번째 데이터 수집 및 전환, 6번째 데이터 적재 및 저장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 저희가 볼 거는 빅데이터 처리 과정인데요. 저희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에 필요한 전처리를 하게 되고 그 뒤에 실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표현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여기 평가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수집하고 저장까지가 다뤄지는 게 1과목이에요. 그리고 이 수집 전에도 여기는 빅데이터 처리 과정이잖아요. 분석 기획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분석 기획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까지의 내용이 1과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석하기 전에 분석이 잘 되도록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되고 데이터를 변환한다던가 정지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통계적인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우리들이 데이터를 갖다 전처리하면서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시각화를 이용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4과목에 들어있는데 일단 이 과목 쪽으로 땡겨서 저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에 관련된 거는 4과목이 아니라 2과목으로 넣어버렸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4과목에도 시각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각화는 사실 처리 단계, 분석 단계, 그 다음에 표현 단계 모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분석,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부터 회귀 분석, 분류 분석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3과목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제가 또 2과목에 넣었고 또 3과목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섞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분석 기획을 더 넣으셔야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 보실 거고 분석 기획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에서 나왔던 분석 기획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과목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빅데이터의 개요 및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 특징과 빅데이터의 가치, 데이터 산업의 이해,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 2회부터 5회까지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빅데이터의 특징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의 3V 그리고 4V 이런 거 있죠.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데이터의 저장 단위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다 보니까 그런 킬로, 메가, 기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테라, 페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제타바이트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 저장 단위는 응용된 형태로 또 나올 수 있죠. 순서대로 나열하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빅데이터에서 우리들이 다루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특징 부분은 반드시 복습하고 가셔야죠. 다음에 빅데이터의 가치나 데이터 산업의 이해에서는 아직 기출이 없거나 한 번 정도 기출이 되었는데 가볍게 쭉 읽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데이터 엔지니어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는데 특히 데이터 엔지니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여기도 같이 나왔어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면서 데이터 엔지니어의 설명이 하나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을 설명해주고 답으로 데이터 엔지니어 찾는 것도 나왔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핵심이 아니라 데이터 엔지니어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 초반이어서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과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다뤄져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는 간단하게 역량 정도 다뤄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씩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인데요. 여기는 섹션 자체가 별표입니다. 1, 2, 3, 4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3번, 4번 개인정보법 제도와 개인정보 활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에 있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교환에 써놓은 것 정도는 반드시 하셔라. 자,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와, 아까보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졌죠?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걸 보면은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이나 미들웨어나 빅데이터 플랫폼 구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골고루 나왔습니다. 새로운 용어라든지 우리가 이런 장치를 본 적이 없잖아요.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구체적입니다. 확실하게 답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한 번씩 나왔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문제, 얘는 제가 강의에서는 딱 한 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3회, 4회 그 다음에 딥러닝의 정의가 또 나왔었는데 얘는 3과목 내용으로 넣었어요. 딥러닝 내용이 나오는 게 3과목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뭐 얘네들의 그 관계를 또 묻는 문제도 나왔는데 그건 또 제가 또 3과목으로 넣었습니다. 여기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건데 1과목 시험 문제인데 3과목으로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꽤 나온다는 거죠. 하나씩은 나온다. 지금 2회에서는 딥러닝 정의 나왔지만 5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포함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3과목에 넣었지만 사실상은 1과목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제도와 개인정보 활용에서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 나왔던 내용을 또 나온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암기할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주실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데이터 3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3법의 종류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데이터 3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방법이라든지 그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때마다 우리들이 왜 그 공인인증서 뭐 발급받고 인증번호 넣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내가 활용하는데 동의하고 막 이런 절차들 있잖아요. 그것을 좀 상당 부분 간소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비식별화 처리하는 방법들 다양하게 있는데 그 방법이 아주 세부적으로는 뭐 17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 17가지를 다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5가지 정도 큰 거 구분하시고 차등 정보 보호라든지 익명성 검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학습하신 다음에 제한자료나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정의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 방안 수립인데요. 분석 로드맵 설정, 분석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방안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때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분석 로드맵 설정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죄송해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학습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뭐 최적화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라던가 통찰, 인사이트, 그 다음에 솔루션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 묻는 걸로 최적화가 나왔는데 다른 것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게 데이터 분석 준 전문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가트너의 이게 뭐예요? 분석 밸류 에스컬레이터죠. 그래서 분석의 종류가 이제 4개로 나누어서 그것을 이제 순서대로 쉬운 거 어려운 거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4단계 나눈 게 있는데 거기에서 2번 나왔어요. 그리고 분석 기획 시 고려할 사항, 분석 시나리오 적용 이유, 빅데이터 분석에 이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분석 문제의 정의나 데이터 분석 방안에 대해서는 뭐 2회 때 시험 많이 나오고 3회 때 나왔었는데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한 번씩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분석 작업 계획에 있어서는 데이터 확보 계획과 분석 절차 및 작업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 절차 및 작업 계획에서 문제가 나고 있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절차를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단계에서 내가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고 어떤 것들이 문서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여기 보면은 절차, 뭐 정의, 절차 이게 나오잖아요. 얘가 이제 만들어지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포함됩니까? 이런 거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석 시 고려사항, 분석 업무가 아닌 거,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 내용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이 분석 절차에 단계들이 있고 거기에 나오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 작업이 아닌 것, 긴 것 이런 것을 묻고 있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순서 나열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시험 전에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나오니까요. 우리 8개는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뭐 개인정보에 대한 법과 제도, 그 다음에 비식별화 방법, 그리고 얘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5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전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 유형은 뭐고 속성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를 변환하고 비식별화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품질 검증까지의 내용입니다. 보면 데이터 수집에서는 이제 수집 방법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스쿱에 대해서 나왔고 요번에 FTP에 대해서 묻는 거 나왔습니다. 근데 FTP라는 것이 이제 답은 답인데 다른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API를 이용하는 방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여기 FTP를 이용하는 방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특징들을 적어준 다음에 틀린 거 찾아라. 그런 거 나왔었고요. 이 데이터 수집 기술 설명이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다루지 않은 거고 이런 게 나올 줄 몰랐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인터뷰라든지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써놓고 뭐 올바른 거, 올바르지 않은 거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근데 조금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하는 거,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 변환과 데이터 비식별화인데 이 데이터 비식별화 내용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고요. 여기 데이터 변환 기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활화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품질 검증 부분에서 문제가 꾸준히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품질 평가 지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유형에 대해서 정형 데이터 품질 평가하고 비정형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품질 진단의 절차가 5회 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기술 방법들 그리고 여기 데이터 변환에서 이 변환 기술 그리고 품질 검증에서는 문제가 꼭 나오는 편이죠. 근데 내용이 조금 방대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적재 및 저장이에요.
데이터 적재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ETL입니다. 그래서 이 ETL이라는 단어는 사실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적재. 여기서 추출 변환 적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었고요. 3번 나왔어요. 그리고 빅데이터의 저장 부분에서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저장 기술이 아닌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형태고 병렬 DBMS에 대해서 설명 나왔고 분산 파일 시스템의 특징과 이게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의 특징,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저장세 종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고 있는데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도 꼭 한번 보고 가지고 얘는 기본이죠. 자, 이렇게 해서 1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요 키워드들을 좀 이해하시고 나중에 학습을 하시면서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시험 점수 100점보다는 그냥 안정권 70에서 80 사이 목표로 해서 내가 정말 이해 못하겠다는 거는 제외하시고요.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을 꼭 챙겨서 우리 과락되면 안 되잖아요. 과락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